작품들이 지금 저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고 작품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전쟁하면서 뿌리학임 선생님이 뒤에서 거의 다 이렇게 내가 고민해서 방황할 때 이렇다 그리고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오늘 뭐 작가와의 대화라고 하게 되는 거는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친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이라서 선생님도 뜻밖에 와갖고 제가 깜짝 놀랐고 더군다나 작품까지 사줘갖고 더 놀랐고 뭔가 이렇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괜히 기분이 거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친한 사람이랑 밥 한 끼 먹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 뭔가 오늘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전시는 작업장을 그대로 옮겨놓자는 생각에서 시작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삐쩍삐쩍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판화를 하다 보니까 이 스케치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의 이 삐쩍삐쩍 거리는 것이 없는데 밀양에 이사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그림을 그리네 하는 식의 생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진과 그림이 사진은 찍듯이 뭔가 찍찍 낚시할 수 있겠구나 또 그림 그리듯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사진과 그림을 엮어나 봤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영겁의 얼굴이라고 제가 그걸 붙인 거는 제일 큰 것은 겨울에 얼음이 얼으면 그 얼음을 이렇게 철사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떤 자연의 시간이라는 일 속에서 어떤 물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공기 허공 속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 뭐 60~70%가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듯이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허공에 보이지 않는데 자고 나면 안개도 끼고 성에도 끼고 또 얼음이 얼고 어떤 그런 밤의 시간들이 또 햇빛이 나면 또 그것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태초로부터 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제가 늘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밀양에 가서 어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유전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가면 제가 창살가에 모델이 또 찍혀 있는 그 사진이 고등학교 때 여기 앞에 제일 첫 번째 앉는 고등학교 저한테 사진 가르쳐 준 선배인데 윤광인 선배인데 이 선배들이랑 학생 촬영대에 나가서 이 최고상을 받은 상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제목이 그 무엇이더라고. 근데 이삿짐을 싸다가 저기 어디 이삿짐에서 저 사진에 상장이 나왔어요. 뜩 보면 그 무엇이란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69인데 아직도 그 무엇이 하고 있는데 20대도 그 무엇이었단 말이야. 도색이 나란 인간은 뭐지? 어떤 그 충격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던 참에 저도 막 이사 갔는데 TV를 딱 켰는데 이 교황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이게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입술로 사진 찍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저건 그것이 유전자라는 개념의 어떤 설정에서 어떤 사랑이나 뭐 인간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을 그 입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입맞춤을 딱 보고 거기에서 많은 영감이 왔어요. 어떤 그 현실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어떤 그 존경이라는 것, 입술에 생각지도 않던 엉뚱한 생각들이 저한테 삽입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입술 작업이 저한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흔히 말해서 찍찍 낙서만 하던 것이 어떤 그림이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게 한쪽 눈을 이렇게 감는 그림들을 이 낙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사진 찍는데 한쪽 눈을 감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감은 저 그림들을 그림 낙서할 때마다 아 이거는 사진가의 초상이야. 한쪽 눈을 감고 어떤 세상을 내다보고 있지? 늘 그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작업은 좀 이 흑백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 빼놓고는 디지털이나 이 그림들은 좀 밀양에 이사한 후에 낙서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일본에서 83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일본에 유학을 가고 일본 선생님한테 이노에 세루라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진이 뭔데? 내가 선생님 여기 이 선생님한테 이 나이에 그때 제가 유학 갈 나이가 28살인데 뿌리 깊은 나무라서 잡지사 기자를 하다가 거기 넘어갔으니까 28살인데 그때는 학생회들은 좀 10대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갔죠. 근데 저는 이제 28, 29에 거기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물으니까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사진은 사는 거지 뭐. 예?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은 잘 찍으면 되고 그리 아주 공모전 내는 같이 좋은 사진 잘 찍으면 되는 어떤 그런 식인데 어느 선배들한테 사진이 산다는 얘기를 만큼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사진은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아 그거는 지금 당장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너가 졸업할 때쯤이면 너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내가 답을 줄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사카에 대해서 6년을 있으면서 학부 과정에는 보도 사진을 했고 대학원 과정에는 이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보도 사진도 그 사람한테 배웠고 다큐멘터리도 그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는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애인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그런데 바빠서 매일 만나다가 바빠서 그 스튜디오에서 일이 바쁜 바람에 한 2달 동안 못 갔는데 보고 싶어서 집에 그 오사카에 그 이쿠노쿠라 그 동네에 그 여자가 사는 한국인들이 많은 제일동포들이 많은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 갔더니 그 집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물으니까 고향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향이냐고 한국에는 안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경본 다 북한으로 간 거예요. 고향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만경본 갔다는 그 니가단가요? 니가단가를 뜻 같으니까 수소문 하다 보니까 저기 떠난 저 배에 혹시 있을지 모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제일동포들이 사는 삶의 흔적을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용소 마을도 니가다 있는 수용소 마을도 찍고 또 뭐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다 같이 사진 찍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 60년대 후반쯤에 이 오사카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노동자들 폭동이. 근데 그 폭동이 일어난 그 중심지가 제일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뛰쳐들어가서 그걸 기록한 걸로 이 오사카 그 동경도 간사이랑 간동이랑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부산과 이 광주같이 엄격한 그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돈은 많기는 오사카 또 폼을 잡는 건 수도니까 동경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감동에서 주는 그 사진상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 유학생이 그 사람한테 뜻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겠지만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진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제가 사진이 사는 게 뭐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진으로는 한 카드 반,
사진 한 오른 사진의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의 모든 방법을 산다는 방법으로 연관시켜서 사진이라는 걸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대학원 논문을 제일 동포들을 사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벽을 찍으면 영사관에서 매일 이 조충용 사진 찍으러 갔다 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찍지 말라고. 너 제대로 살려면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사관에 항상 그런 그 지키는 경찰 애들이 있었던 거야 봐요. 안기부 나온 사람. 근데 하여간 블록을 검내지 한번 찍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 제일교포들 사이에서 북한이 준 이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느 날 제일교포를 사진 찍는데 내가 너한테 뭔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이 올해서 1월 1일 날 딱 갔어요. 요만한 박스를 딱 넣는데 왜? 이 명절 잘 보내세요. 한국말로 딱 뜯었어요. 근데 딱 뜯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김리박이었는데 일본에 살면서 한국 시집도 내고 그랬어. 시집도 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김리박 씨 새해 명절 잘 보냈어요. 김일성하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딱 박스를 딱 여니까 나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박스를 뜯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북한에서 나오는 그 무슨 들쭉술인가 뭐 하여간 술 종종 2병이 딱 들어있고 거기에 이 과실 뭐 이런 게 3명이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도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를 받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조총련들은 북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6.25 때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사카에 남아있는 모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은 다 북한에서 거의 북한 돈으로 다 세운 학교입니다. 민단에서 세운 학교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일본 사람이 그 여자친구가 반해서 그런 걸 다큐멘터리 소스를 저한테 다 주면서 찍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술을 한 잔 딱 먹다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 한 가지 제가 아까 못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둘이 이제 밥 먹는 술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딱 먹을 때 선생님 저한테 사진이 사는 거라 그러는데 사는 걸 제가 졸업할 때는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그랬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런가? 잠깐만 있어. 같이 술 먹던 사람을 쫙 밀더니까 무릎을 이렇게 탁 밀더니까 일본말로 미안해 딱 하면서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저는 안절부절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해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그럴만해. 사진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사진이 있으면 되는 거야. 자기 삶의 중심에 사진이 너가 나보다 더 깊이 있더구나. 그렇게 평생만 살면 돼.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이대로만 하면 돼. 너가 나보다 더 사진이 한가운데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끄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하염없이 둘이 끄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다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요. 사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때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진이 뭘 어떻게 찍을지 사진이 무엇이지 사진에 대한 고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즉 저 머릿속에 내 삶의 한가운데 사진이 있구나. 늘 저는 그것만을 확인했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사진이 있는 것이 뭐지? 이걸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 일본은 카메라가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면 그 사진가들한테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아사히 67 카메라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이 아사히 67 카메라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 하면 저거 목에 딱 걸어주면서 이렇게만 살자.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저의 사진의 완성이었어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 이후로 사진은 저한테 고민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산다는 것이 하는 것에 더 집중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찍을 거는 이제
거리도 없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진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일본에 놀러 갔는데 저가보다 먼저 이 선배가, 전 참 사람에 대한 운이 참 좋은가 봅니다. 미국에 이제 최명준이라는 선배가, 제가 그 최명준이라는 선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 최명준이라는 선배가 이 중앙대 서라벌레대 나오다가 중앙대에서 졸업한 사람인데 육교신 윤명희 선생님 제자예요. 근데 제가 뿌리 깊은 한번 다닐 때 그 형님이 이 육교신님만 오는 날 저랑 같이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너는 우물 안의 개구리야. 근데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게 그 의미를 찾으려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었어요. 또 그 형이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 가서도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야, 너 저기 그 NIV에 가면 너라면 똑같이 받아줄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그 선생님을 찾아가 봐. 형님 저 영어도 못합니다. 영어하고는 관계없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제가 오사카에 나오면서 했던 포트폴리오를 하나 딱 들고 NIV를,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NIV 랭귀지 코스 그 비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NIV 학교 가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수요일 날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오후 1시에 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여기 올 테니까 그 사람한테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주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영어가 레벨 1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뚝 지나가는데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마침 저 앞에 길 건너편에 김학순 선배, 영화 흔히 말해서 저 연평도 영화 찍은 영화 감독하는 거 김학순 그 선배가 서강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선배가 지나가는데, 형, 나 지금 여기 누구 좀 만나야 되는데 형이 좀 통역 좀 해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통역을 하는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게 나라고 이런 거 와서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앉았어. 앉았더니까 사진에 뭐 이렇게 몇 마디를 물어봐요. 여기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최명준이라는 선배를 얘기하면서 선생님한테 가면 제가 이런 나를 여기 이 사진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냐? 좀 알았다고. 그런 거 조교를 부르니까 얘한테 서류 하나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조교가 얘는 지금 레벨 1이라고. 여기 NIV 들어오려면 이제 레벨 6가 돼야 되는데 레벨 1인데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되니까 통역해둔 형이, 그 학생형이 화가 났어요. 지난 3년 뼈 빠지게 영어 공부를 해서 그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전 영어 레벨로 하는데 말도 모르는데 사진 포트폴리오 하나로 지금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순형이 그 교수한테 이건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막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이거 이 정도면 말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영준이 형 선배 때문에. 그런데도 열심히 이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또 착한 선생님이냐면 학교를 다니려면 외국인들은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학교 학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NIV는 그 학기에 그 당시에 83년에 그 수업료가 2,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유학생이 유학 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헌터 칼리지 가서 다녀. 헌터 칼리지는 시립이에요. 근데 한 학기권 700불이에요. 그 사람 사인으로 해갖고 저는 이 헌터 칼리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 비자는 헌터 칼리지 있으니까 여기 학교는 흔히 말해서 이 풀타임 그걸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수업만 들어요. 그 사람처럼 내가 영어를 모르는지 아니까 이 영어 몰라도 되는 수업만을 나한테 맞는 수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수업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이해할 만한 사람을 내가 수업을 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2년이면 수업을 하는 걸 저는 4년 다녔어요. 왜? 한 학기에 2과목밖에 안 들었으니까. 보통 4과목, 5과목을 들어야 한 학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뉴욕에 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예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NIV에는 우리 일본만 해도 사진과 하나 뭐 이렇게 과가 나눠 있는데 미국은 예술 파트 안에 사진이라는 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한 파트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조각 수업, 회화 수업, 세라믹 수업 듣고 싶은 걸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만을 들은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이런 게 예술이 이런 거네 하는 것에 눈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그 선생님을 만날 때 사진 찍은 것을 에바이텐으로 한 박스 이상씩 갖다 보여주고 매번 들고 가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런저런 얘기 해줘요. 만날 때마다 그 많은 양의 사진을 가지고 가니까 이 선생님이 거기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사진이면 되는구나. 그런 식의 인식을 갖다 보니까 저를 100% 신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뭘 해도 물어봐도 있는 건 헌신껏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사진에 찍는 거 예술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은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냐? 자기 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식으로. 그때 미국에서 고민하는 게 내 식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쭉 지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재미동포를 사진 찍기를 시작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망가지면 미국 본사에 가서 데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실은 미국에서 하다가 영화에 NY는 영화과가 아주 힘이 있어요. 유명한 감독이 거기 다 있어서. 그 영화를 좀 공부해 볼까 하고 이제 매일 킴스 비디오 유명한 그 비디오 가게 킴스 비디오라는 그 비디오 가게 매일 다니다가 하면서 그걸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엉뚱한 한 여자를 또 좋아하게 돼서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 교수님이 그때 졸업하고 나서요. 저는 미국에서 더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집사람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무전 가서 무릎 꿇고 울기만 하면 유 교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알아요. 그럼 유 교수님은 나한테 술을 사주고 내가 뭘 잘못한지 내 입을 불게 만듭니다. 그랬더니까 그 다음날 너 한국 가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자니까 가야죠. 그래서 미국에 생활을 못하고 학교에서 같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에서 오면서 중앙일보에 최윤호가 쓴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신문지에 이렇게 연재된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 너무 그 경호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뭐 하지? 공부하다 생각하다가 우연히 한국 가서 경허나 공부해볼까? 이 사람 재미있네. 그래서 한국 와서 이 경허라는 흔적을 추적하는 게 제가 한 일이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저희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밀양에 뜩 가서 어떠한 그 교황의 입맞춤을 하는 걸 뜩 보고 저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이거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라는 형식의 어떤 형태가 저 머릿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저 사진을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앞으로 가능성은 이쪽이 또 뭔가 새로운 그 문을 열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인화지에다 프린트할 때는 인화지에다 색을 먹기가 참 힘들고 칠하기 힘드니까 안 됐는데 이걸 종이다 프린트하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 몸이 어떤 거 구조가 어떤 거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 몸을 찍어서 거기다가 이런 식의 의학 서적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런 것은 흔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홍범도에 대한 그 동상 없애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얼굴들을 사진을 찍어서 하게 됐고 저쪽 앞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안경 동그랗게 쓴 김구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디지털이 주는 또 새로움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 칙칙거리게 낙서만 하다 했는데 과연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지 하는 어떤 그 확신이 저한테 그걸 찾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도 말했습니다만 한쪽 눈을 감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게 사진가들의 내 버릇 아니야. 한쪽 눈을 감고 뭘 찍었지? 이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눈을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찍은지 생각나지 않으니까 눈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거고 숨은 이 허공의 우주라는 큰 덩어리를 서로 몸으로 교감하는 거고 뭐 이런 것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몸은 인간의 몸이라는 새로운 것에 이 반응하는 거구나. 음식도 새로운 걸 먹으면 똥으로 나오고 숨도 늘 새로운 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공의 이 수분이라는 물이라는 것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그 얼음도 허공에 있는 거고 죽으면 시체도 뭐 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제일 큰 것이 여기에 저쪽에 있는 할머니의 그 요강에 있는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그 찍은 사진인데 그걸 찍은 사진을 몽땅 들고서 이것만 전시시켜 주세요 하고 친구 다닐 때 들고 가니까 이런 사진을 어떻게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것처럼 좋을 수가 없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할머니가 애할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욕시켜드리고 제가 다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옛날에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시체를 절구에 넣고 빻았어요. 빻아서 그걸 신문지 그때 그 신문지에다 싸서 조그만 종이 박스에 탁 넣어주는데 그걸 제가 받았는데 너무 따끈따끈하고 그런 들고 뭔가 감동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리 좀 와고 저 산에 올라갔더니 그걸 훅 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서는 사람 몸에 대한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머니가. 근데 그 충격이 저에게 포토그램 육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내 몸에다 롤지에다가 내 몸에다 인화지 용액을 바르고 인화지에다 그냥 이렇게 막 찍어대고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제가 20대 초반이거든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몰려서 사진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포토그램 육체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전시회를 왔던 사람, 사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게 이게 무슨 사진이 이런 게 있어 하고 다 욕을 해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조각하는 사람, 특히 돌아가신 중강 스님이나 뭐 이렇게 글 쓰는 이런 사람들이 와보면 아 이건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 어떻게 그런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완전 술 먹고 알코올 중독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중에 인천 교대에 조각과에 계신 그 돌아가셨는데 대구 미술관 가면 이렇게 서 있는 그 돌 조각했던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잘해줘갖고 매일 술만 먹고 그 조각하는 선생님 집에 가서 찾아가서 층을 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시절이 일단 저 할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벗은 모습이 어머님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인데 어머님 저에게서는 저 벽에 아버지 무덤에 가서 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렇게 건초하고 나서 그 술을 한 잔 먹고 어머니 젖을 탁 만졌다니까 어머님이 야 이 새끼야 네 거나 만지지 왜 네 걸 만져? 그래서 아 그래? 여기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랑 한번 벗어봐. 했더니까 어머니 이 미친놈 무덤가에서 사람 베끼는 게 어디 있어? 아들 잘 되니까 빨리 벗어줘. 어머님 아들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주는 게 어머님이라는 걸 제가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게 억지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기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겁없는 짓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사진 두 장도 저쪽에는 제가 이 결혼할 때 찍은 저기 장인어른이고 이건 마지막 죽을 때 이 돌아가실 때 찍은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간순간의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서 뭔가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나이에 되다 보니까 나는 확실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진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선배들을 타고 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왜 못 타고 넘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찍는 사진 찍기는 전부 다 교육된 사진 찍기입니다. 즉 사진은 이런 것이 좋은 사진이야. 분명히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사진 찍어보니까 눈으로 찍어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찍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찍는 것은 머리에 생각에 도달하기 전에 샷다를 누르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저 피사체를 보고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면 그건 벌써 교육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진 찍어야 나다운 사진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 생각을 하면 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서 앞으로 어디다 누구한테 발표하고 하면 그 학습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거기부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깨닫지? 그러니까 보면 찍으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찍어야지? 어떻게 하면 잘 찍지? 벌써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자기다운 사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좋네. 그 좋네 하는 그 자체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건 이 대상을 보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응은 그냥 보이는 대로 반응해야지 생각의 반응은 고민해서 깊이 스스로가 자아를 깨달을 때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드는 순간은 아무 생각이 없이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찍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반응을 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좋다. 그냥 보면 그냥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좀 어떻게 좋지? 벌써 어떻게 좋지가 하면 벌써 누구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몸속에 벌써 제가 유전자를 공부하다 보니 확신하는 건데 우리 몸은 태초에 어느 원시인의 유전자가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억년의 그 시간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우리 몸에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원시인의 그 기억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미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치면 그 미친 것이 내가 억년의 시간 동안 내 몸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지금 미치는 것과 충돌이 돼서 지금 나답게 보여주는 나만의 시선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다워지는 방법은 내가 본 그대로를 찍는데 내가 본 그대로를 찍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말만 듣고 나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극복할 수 있고 자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사진 찍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찍어온 사진 찍기를 지금부터 또 하고 있으면 그 사진 찍기로는 지금의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번 그걸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이 선배들한테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찍는데 이걸 내가 잘 찍는 거야. 그건 자기가 잘 찍는 게 아니라 그 선배가 가르쳐준 대로 잘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 찍기는 그 사람이 인정해준 좋은 사진만 내가 찍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자기보다 잘 찍는 방법을 절대 한국 사람은 가르쳐줄 리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한다고 되어지는 사진 찍기는 버리고 내가 내 식으로 내 눈으로 피사체와 반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해요. 근데 그 터득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용기가 필요해요. 왜? 남한테 사진을 보여줘도 이건 나빠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나는 진짜 좋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을 때 자기다운 시선으로 자기다운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이거 좋아. 누가 좋다고 하면 내가 나빴다고 해도 누가 좋다 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습관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사진은 선배들은 흔히 말해서 미술적으로 구도 잘 맞고 흔히 말해서 이쁘고 그런 사진 흔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태양을 찍는데 망원으로 딱 찍으면 딱 멋있는 흔히 말해서 사육 사진에 이 공모전에 입전한 사진 찍잖아요. 그런 식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근데 그 원칙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 식인 방법 외에 사진 찍고 나다운 사진 찍기는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시회를 가보면 다 저 눈에는 똑같습니다. 잘 찍은 사진이지 그 사람다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이제는 뭔가 더 자유로워져야지, 더 나다워져야지 하는 생각이 저를 즐겁게 합니다. 한숨 숨을 쉴 때마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물 때도 그렇고,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그렇고, 와, 이렇게 새롭고 신비롭구나. 그러니까 어제 숨 쉬는 숨이 오늘 아침에 어제와 똑같은 숨을 쉬고 있어. 절대 그런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어제와 숨 쉬고 있는 숨은 오늘은 또 다른 새로움입니다. 근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은 터질 냄새 안 터고 도망가잖아요. 자, 모든 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힘든 게 세상이라는 걸 저도 터득했거든요. 근데 응원해 준다고 선생님이 오늘 라석 선생님이 와갖고 저를 응원하면서 작품도 사주잖아요.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선배들이. 이런 선배들이 계셔서. 진짜입니다. 저는 사진을 하면서 저한테 응원해보고 작품 쓰는 돌아가신 이명록 선생님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오기만 저를 나기만 하면 500불을 처음 버리고 야 내가 가진 게 지금 이러니까 이거 갖고 그래도 뭔가 좀 해버려. 어떤 선배들의 그런 고마움, 그런 감사함들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우리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미쳐서 미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에 뭐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게 이것도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이 전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가능성은 지금 종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 세계가 저를 어떻게 또 만들어갈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그려야지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딱 벽에 놓고 저건 뭔가 제가 하고 싶다는 말을 걸어서 벽에 붙여놨어. 그럼 내가 말을 걸어 제가 사진 찍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피사체를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 피사체가 나를 찍어달라고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제가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벽에 흰 벽을 그쳐놓고 그리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벽을 쳐다보고 생각하다 보고 그냥 그 벽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벽이 대답을 한다니까. 이걸 벽에 붙여놓고 보면 그게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걸 그려야지 해서 원칙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는 같이 내 몸이 무엇이고 산다는 게 뭐고 한국인이라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인 걸 하는데요. 이런 식인 것은 그냥 사진 찍듯이 순간적인 직관입니다. 그냥 툭 그냥 해보는 거예요. 툭 그냥. 근데 이제 전에까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지 94년에 들어왔으니까 94년이면 뭐 한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지난 후까지 쭉쭉 거리고 낙서하고 그러다가 이번 올해 처음으로 제가 그림과 사진을 섞어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즐거운 게 있어요. 제가 저렇게 사진하고 그림하고 섞어놨는데 사진이 훨씬 더 저를 더 압도하는 거 있죠. 그림보다 사진이 더 세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혹시 사진가 보다. 내 밑바탕에 사진이 붙어있는 건 확실하구나. 만일 저렇게 걸어놓고 저 사진이 그림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쪽팔렸을 텐데 저걸 딱 놓고 전부 다 보고 붙여놓고 그래도 사진이 저 종이에 지지 않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그림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그래 이걸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찍듯이 사진하고 그리듯이 사진 찍고 뭔가 그렇게 이제 몸으로 뭔가 나를 소통의 대화를 하는 그만큼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음은 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만큼으로 제가 이제 자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원래 이게 풍선이 이게 풀어놓으면 여기 하루면 이 가스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여기 잔뜩 공중에 채워놨는데 그래도 오늘 이 오프닝 날 조금의 느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이만큼 한 30, 요거 하나로 30개 정도 부르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 이게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꿈 아닐까요? 그러니까 각자 예술은 자기다워지고 자기다운 꿈을 가지고 뭔가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또 없습니까? 포토그램하고 그림에서 이어지는 색감을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림도 실은 배워본 적이 없고 그림을 누구한테 그려보라고 배운 적도 없어.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색을 써봐야지 하는 것도 없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어떻게 근데 한 가지 여기 있는 물감이 실은 저 주제는 비싼 물감입니다. 오일 파스텔인데 요만한 크레용 같이 생긴 그 오일인데 이거 하나 요만하게 싼 게 15,000원이고요. 비싸면 색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3만 원까지 가요. 근데 그걸 저는 아직 붓을 못 그려요. 붓질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붓에다가 터치를 해서 자기 감성을 입는다는 건 진짜 어렸을 때도 배우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손가락으로 미는 겁니다. 손으로 밀어서 저의 느낌을 이렇게 교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그릴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이게 저거 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을 낳듯이 이 생명을 제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밤에 쓰는 연재 편지인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다가 답답하면 찍찍찍찍 긋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하면서 내 느낌이 날 때까지. 특별히 색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없어요. 다만 그 흐름이 근데 저가 한 가지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절에 다니면서 단청을 오래 찍다 보니까 단청에서 나오는 그 색깔의 이미지가 더 머릿속에 강하게 있는 거는 많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노란색 뭐 이런 5가지 정도의 색깔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 있는데 특별히 그림 그리면서 이 색을 써야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 포토그램에서도 그 색깔이 나오는 건 그냥 그 인화지를 노광을 줘서 바깥 햇빛에다 빛을 주면 자연 발생적으로 변하는 색이어서 그렇지 그걸 내가 일부러 색을 만들려고 의도하거나 그러진 않아.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인상 쓰신 저 4가지 사진 저거 하실 때 보통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찍을 때 자기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하는가를 고민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왜 저렇게 다 찡그리고 이렇게 검은 그 먹칠해낸 그걸로 다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흔히 말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는 커피 정보 이렇게 그 드립하면서 했던 커피 종이에다가 사람 얼굴 같은 거 낙서한 거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커피 종을 하면서 제가 수가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랑 싸우고 수가랑 생각나면 제가 실은 저게 보통 여기 있는 그림은 새벽에 거의 그립니다. 아침 일찍 자면 새벽에 한 2, 3시면 일어나고 늦으면 5시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끌적끌적 하는데 끌적끌적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목탄으로 작업하거나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특히 루즈를 입술에 바르고 이렇게 저기 있는 입술은 다 내 입술이거든요. 입술을 바르고 이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검정이 묻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수가하고 뭔가 오버랩되는 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저 사진은 전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기 전에 거울 보고 전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보니까 뭐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꼭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디 가서 샤워를 하면 창밖에 꼭 이렇게 그 수증기가 끼잖아요. 그럼 거기다 낙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낙서하는 게 엄마 아버지 고마워 수가야 잘 살자 나 미워하지 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이름도 쭉 적습니다. 그
그게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내 몸 모욕하고 생긴 그 수증기가 그 유리창에 끼면 내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유리창에 생겨진 어떤 그 수증기라는 것과 공기라는 것과 교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샤워하기 전에 저걸 찍다 보니까 물을 데피고 찍다 보면 당연히 수증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 수가에 대한 나와의 그 이분법적인 어떤 그 고민이 담기는 얼굴이라서 찡그러지는 얼굴이고요. 그리고 저는 흔히 말해서 내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셀프를 찍지는 않습니다. 제가 셀프를 많이 찍고 벗는 사진도 많이 찍는데 벗는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제가 1월 1일이면 1월 1일을 최강호다운 사진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했을 때 1월 1일마다 누드 사진을 찍어야지 해서 찍었던 사진들이 몇 개 꼭 있습니다. 특히 저 뉴욕에 있을 때 저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마지막 1월 1일 찍은 누드 사진인데 수가 엄마랑 연애하다가 들켜갖고 찍은 마지막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무언가가 이렇게 그 걸려들면 꾸준히 하는 것. 근데 저의 습성 중에 제일 한 게 한 가지 고민을 하면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숨도 안 쉬면 죽잖아요. 얼마나 꾸준히 합니까?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다 이 생명체라는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방법을 꾸준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이 자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얼굴은 그냥 수가가 나를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커피 그걸 다 달아놓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기 최승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 사진하고 그 드로잉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나는 사진가구나, 사진이 더 세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최강호 쌤을 사진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한 40, 50대, 50대까지 나는 사진가다, 사진가 최강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맞습니다. 박수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에는 예술가 최강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찍었고 본인이 드로잉을 하셨는데 두 개의 그 위상을 아직도 나는 사진가의 방점을 두고서 사진이 더 세게 느끼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나는 흔히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저는 벽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고 실증을 느껴보지 않고 아직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사진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난 뼛속까지도 사진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림도 어떻게 그려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을 내가 흘러가는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 내가 흰백질 놓고 반응을 하더라고. 뭔가 그려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 흘러가는 그 내 숨결에나 내 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하고 그리면 흔히 말해서 뭐 예술가나 이럴지 모르는데 그냥 순간에 반응하는 습관이 나한테 강하다 보니까 나는 사진가이구나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요. 미국에 있는 그 NIU 프라이어 교수가 내가 동방사진박물관에서 할머니 죽음, 자녀를 죽음 시리즈를 이 폭이 큰 사이즈를 벽에 걸어놓고 놨는데 그 보자마자 거기 신발을 벗더니 큰 절을 하더라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한국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절한다며 너도 나한테 마지막 하면서 절하고 갔잖아. 그러세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 너는 이제는 사진가가 아니네. 그러시더라고. 이게 뭡니까? 사진가는 아니야. 사진가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 선생님 지금까지 가리킨 제자 중에 제가 몇 번째입니까? 제가 농담을 툭 드리니까 두 번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기분 나쁘네요. 왜 두 번째입니까? 그랬더니까 한 놈은 쿠바에서 유학 온 놈인데 베네스 비엔날에 갈 정도로 대단했던 거 그러면서 그러면 애지 걸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놈 중에 너가 첫 번째지만 내가 한테 기억되니까 너가 두 번째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아 너는 이제 사진가는 아니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는 그림이 없었거든. 그 사진만 보고 예를 들면 저기 윌리엄 클라인 했던 저 방식으로 최강호 타입프린트로 저 누런 사진 저 방법으로 이제 프린트해놓은 사진들을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면서 와 이런 사진이면 왜 너는 왜 베니스 비엔날에 못 가니까 아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와 이러면 그런 곳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러더라고. 처음으로 내가 그 사진가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나의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 뼛속 깊이 사진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나는 확실해. 근데요, 저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선생님이 사진을 찍든 그 드로잉을 하시든 포토그램을 하시든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원시 태초에서부터 온 뭔가 나한테 전달되었는 나만의 색깔로 막 뭔가를 움직여 오셨잖아요. 그게 사진이든 그림이든 해오셨는데 일반적인 사진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결국 선생님은 이미 그 범주는 다른 범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선생님께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사진가라는 한계의 범위를 딱 픽싱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영역을 넘나들고 계시는데 사진계에만 존재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난 예. 그러고 뭐 어쨌든 그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아까 없어. 말씀하셨던 태초의 포토그램 자체를 발표하셨을 때 중각 스님은 박수를 주셨는데 사진가들은 이게 뭐 사진이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그 사진가들이 시야를 이 사진이라는 한계를 두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회화 미술가나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 또는 포토그램을 보셨다면 아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아트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외연을 넓히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 나는 미술이라는 영역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건데 흔히 말해서 다른 미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런 식의 공부를 했다면 흔히 말해서 일찍부터 지금 했던 대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난 지금에서야 나는 사진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금에서야 이제 사진과 그림이 같이 놔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이해한다고. 그런 거니까 그런 바탕 속에서 뭐 지금부터 또 어떻게 내가 행보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근데 한 가지 내가 오늘 진짜 제일 본 선생님 진짜 제가 오늘 선생님 진짜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 요새 제가 이게 낙서를 찍찍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사진도 사진같이 않은 그림을 이제 사진으로 실험적으로 표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건 그냥 실험이고 사진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좋은데 꼭 모든 사람은 그런 식인 걸 더 사요. 팔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이거 사지? 이것이 더 실험적이니까 흔히 말해서 사진 평론하는 진동선이라는 친구 만나도 앞으로 저기 최강호는 그림보다 사진보다는 그림이 더 돈 되겠어 죽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진은 또 뽑을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얘기를 저한테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야 너무 웃기지 마라. 그래도 나는 사진가야. 그런데 선생님이 사진을 사주셨어. 저는 그게 너무 진짜. 네, 이제 뭐 토론회는 아닙니다만 최강호에 대한 변명 하나 하고 싶은데요. 두 분이 아까 그 주고받고 뭐 하여튼 질문이라 할까 대답이라 할까 이제 하셨는데 어디서 모순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진을 찍거나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대구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대구 달성공원 앞에 신라 사진관을 했어요. 네? 일본 유학을 가미가지에 거기에서 해방되고 할 게 없으니까 안 그런 가미가지 공군 훈련 받아서 죽으셨을 건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오셔가지고 할 게 없어서 사진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최항호 선생을 30년 전에 뉴욕 가서 만났는데 제일 먼저 내가 최항호 선생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사진이 뭔지 아느냐? 거꾸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포토그래피를 일본 사람이 사진이라고 뺏길 사자 참진자 번역한 것으로 알잖아요. 철학이란 말도 일본 사람이 번역해서 만든 것도 필로소피를. 뭐 미술도 마찬가지, 아트도 숫자를 붙여가지고 공예적인 거.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우리 동양권이 다 씁니다. 중국도 쓰고 한국도 쓰고. 유일하게 이 사진이란 말만 중국은 안 씁니다. 중국은 짜오상이라고 합니다. 상을 비춘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진의 의원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진의 의원을 하면 방금 두 분의 대화가 충돌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학료는 예술가고 사진가든 미술가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 사진은요. 퇴계 선생 시에 벌써 400여 년 전에 사진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초상화예요. 포트레이트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뺏긴다. 초상화예요. 그거를 사진이라는 용어로 이미 우리 조선에서 만든 말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초상화 용어를 쓰다가 번역을 뭘 할까? 아, 뺏긴 그대로 또 닮았네? 그래서 포트로 사진을 번역했어요. 그러면 사진의 어원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그거는 해화잖아요. 비록 초상화지만 사실적인 초상화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미술이냐 아니냐 미술가냐 사진가냐 최강호인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미학적으로 정의하자면. 그래서 최강호 선생님들은 늘 자기 DNA에 있으니까 선으로 뭘 해보든지 무슨 뭐 해보시면 어떻겠냐 하면 오래됐어요. 그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 나왔거든요. 또 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진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 얼굴이 제일 많잖아요. 포트레이트가. 그게 사진가예요. 찍었니 안 찍었니 그렸니 그게 문제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반박을 하자면. 최강호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진이냐 좀 더 뭐를 강조했냐 뭐가 어떠냐 뭐 낫다 못다 비교할 근덕지가 없어요. 최강호인데는. 최강호는 그냥 하나의 예술가예요. 아까 말했죠. 라이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사진이고 회화고 뭐 아무 그 토론 그런 할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끼고 그냥 보고 감상하고 좋으면 또 사고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진계가 이게 사진이냐 미술이냐 무슨 회화냐 하는 문제는 정말 똑바로 알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론가들이 좀 미학자들이 이 사진에 대한 이용을 전부 서양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진의 의원도 모르고 뭐 사진 평론한다고 보면은 전부 도형에 대해서 무슨 아까 우리 최강호 선생님은 뭐 어쩌고 어디를 찍고 최강호 선생님은 이미 대상을 피사체로 안 본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건 화두예요. 이 선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영을 하면은 불가에서 뭐랄까 무념무상이 돼야 된다. 머릿속으로 하면 벌써 조작을 하면은 그건 하면 예술이 아트죠. 기술이죠. 진짜 그 아트죠. 그러나 우리 동양적인 그런 뭐 미학적인 그런 미술 그것도 미술이죠.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강호 선생은 피사체에 대해서 초월했다 이 말은 뭐 쉽게 말해서 내 마음 거울에 비치는 대로. 근데 거울 갖다 비치면 거울에 무슨 야 이렇게 비치지 저렇게 연구가 있습니까? 비치는 대로 보이죠. 내 마음 거울이 완전히 거울같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아까 눈으로 찍는다 했는데 눈은 찍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찍는 거예요. 눈은 그게 하나의 그야말로 피사체와 똑같은 거예요. 영화가 왜 나왔습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은 전부 다가 전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름으로 잡아 돌리기 속도에 의해서 1초에 160카드가 돌아가서 활동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착각이에요. 정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찰나생멸인데 최강호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철학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아까도 썼는데
거장이라고 대한민국의 저하고 같이 사진에 대해서 하여튼 이 매체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히 대통령이 뭐 철저하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데 너무 과찬한 것 같고요. 일단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뭐야, 살아있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더 살아있는 걸 충실히 살아보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있는 고마움을 또 살아있는 자신감을 뭔가 끌적끌적 거려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는 거 없이 그냥 끌적끌적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기께 됩니다. 한꺼번에 자기 걸 해야지 해서 탁 잡히는 건 절대 없어요. 하다 보면 잡혀요. 안 하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끌적끌적해서 무언가가 자기 거를 하다 보면 아 이만큼이구나 어떤 그런 것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더불어 숨쉬고 사는 것.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 허공이 그 사람도 미국에서 그 사람도 서울에서 그 사람도 대구에서 서로 이 허공에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숨으로 서로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되어지고 작업으로 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이는 뭐 이건 누구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혼자 쑥스러운 일이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일단은 어떤 그렇듯이 자기가 그리는 세상을 끌적끌적 그리면서 뭔가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흔히 말해서 뭐 이런 두 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강구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 다리예요. 제가 이때 강구 선생님을 봤어요. 이게 6.25 60주년 해갖고 한국 주명덕 선생님이랑 모든 사람이 이제 저기 한국 전쟁터를 다니면서 사진 찍어갖고 그 찍은 거를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대림수을 했어요. 저는 이겨먹고 싶은 거기 있는 뭐 구본창인이 뭐 모든 사람한테 이겨먹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고 그 사람이 내 안정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강구나 주명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터라 그 사람의 십성이 뭔가를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강구는 저기서 이제 눈이 오는데 저 끝에는 더 갈 수 없는 그 천다리가 북한으로 가는 그 다리가 끊어진 데래요. 저걸 사진 찍어서 막 달려가더라고. 그 순간은. 난 또 그 뒤를 쫓아서 막 찍었어. 딱 치더니까 그 앞에 풍경을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서 이게 강구였구나. 그리고 제가 이 두 장을 보면서 이때 전시했을 때 또 그 터널 그 땅굴 가는데 그 땅굴이 1950년 6월 25일 그때부터 전쟁 시작한다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는 그 땅굴 앞에 거기에 써 있어요. 아직도 전쟁 중 하면서 그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 전시하면서도 이걸 찍은 거 옆에 그걸 딱 같이 붙였더라고. 강구 선생님은 이런 생각으로 사진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진이 붙었을 때는 이번에는 그런 의도를 한 겁니다. 저기 요셉 보이스 뒤에 저 손가락으로 이게 뭔지 하면 항상 그림자로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놀이 하잖아요. 그런 놀이. 그런 걸 저기 하면서 요셉 쪽 보는데 찝쩍거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화살표를 붙이는 이유도 그래 요셉 보이스가 살아온 예술적인 삶은 참 나에게도 늘 내가 꿈꾸는 거야. 뭐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어떤 그런 식인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그런 식인 저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사는 의장에 가면 그 만원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곡에 전부 어마어마한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고기로 봤어요. 만원. 그래서 10,000마리의 고기가 있어서 만원사거든요. 근데 제가 밀양 가서 제일 자주 가는 곳이 고기 파이팀에 어느 하는 날 그 흰 어렸을 땐 저 흰 그 진달래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요새는 참 보기에 힘들어요. 그걸 해서 저 파이팀에 있는 걸 보고 찍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허공에 용품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허공이라는 거. 그래서 다리 뜨는 거.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어떠한 저 순간이 뭐 하나로 교감되어져 있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제가 이게 여기에 편집에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 얼굴 밑에 카메라, 고장난 카메라, 캐논 카메라 보시는 거, 내 머릿속에는 사진적인 생각, 꼭 사진이라는 것보다 작업이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사진이라는 것이 시작이니까 저렇게 했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편집이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제가 1977년 12월 12일 날 첫 개인전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2024년 10월 12일 날 이 오프닝을 했어요. 47년이 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연이지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뒤돌아보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거든요. 어떤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사진 하나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삶과 죽음의 장인 사진 같은 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은 사람이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뭐 우리나라 노무현이라든가 또 내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욕심과 뭔가 이런 것들이 교감이 되면서 사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사진이 그 1977년 그 10월 10일 날 실상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이 교수님이 편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시를 딱 해서 걸었는데 이건 내 사진이 아닌 거야. 교수님 이건 내 사진 같지는 않은데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 말이 있어. 너가 다 찍었잖아. 다만 내가 보여주는 방법만은 내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진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단다. 제가 첫 전시를 거기서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완성이라고 할까요? 또 완성은 없지만 지금 그만큼. 근데 그때 첫 시작이 심상일기였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진은 전부 원래 사진 찍으면 다 여행을 다니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여행을 다니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사진 찍는 것의 전부이잖아요. 어떤 그것이 시작할 때 사진일기라는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의 이렇게 내 생활, 삶의 주변이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는 참 힘든 거구나. 참 이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은 어제 찍은 사진을, 어제 찍은 달을 오늘 또 새로운 달로 보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 했던 생각으로 그 달을 보면 그 달은 어제의 달이지 지금의 달이 되지 않아요. 어제와 분명히 다르다는 걸 확신을 하는 사물을 보는 방법이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아, 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그건 불행이에요. 숨 쉬는 건 늘 다르잖아요. 음식도 늘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다름으로서부터 같음으로부터 다름. 그것이 서로 교감되어지는 교차하는 것, 그것이 주는 어떤 그 의미가 엄청나게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나 예술 아닌 거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말장난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에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내 식으로 살다 죽는 것, 그런 것이 요새 저의 밀양같이 생긴 버릇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죽자. 다만 내가 물에다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진이라는 게 있어. 나의 길잡이가 됐고 예술이라는 걸 하면서 내 삶이 풍부해졌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면 좋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예술은 버티는 것 같아요. 요만큼 라석 선생님이 도와줬듯이 그만큼 버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누가 돈 많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부터 하고 싶으냐. 그럼 진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후배 책품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그 사진집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책을 내가 갖지 못한 제일 좋은 책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것. 내가 돈이 많이 생긴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뭔가 이제 난 해볼 걸 다 해봤잖아요. 내가 이 교수님을 제일 미운 게 내가 그것 때문에 제일 싸웠는데 이제 나 죽을 때 됐으니까 내 사진집을 다 하나 내가 만들어주는 것도 다 새롭게 다시 만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만 교수님 이건 해야 될 꼬라지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날 주세요. 내가 더 멋진 일을 해드릴 테니까. 왜 죽는다고 그걸 본인 스스로 정리합니까? 이 쪽팔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만큼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꿈은 그런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요새 이게 매번 복권을 사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후배가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걸 해서 1박 2일 돌아오면서 밀양에 그 밀을 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그 친구가 이제 운동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 밀양에서 그 데모하고 그래서 장소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선생님 저희 집 앞에 복권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탈출하는 방법은 로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한 주에 1,000원, 2,000원 찍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야, 로또를 1,000원을 또 팔아? 그래, 팔아요. 가서 달라면 줍니다. 근데 왜? 선생님, 사야 그래도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원을 외도 삽니다. 나도 걔 말 듣고 그 다음부터 1,000원 외도 지나가면 사. 그래, 이 돈이 생기면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행동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도 하는 체감호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이렇게 왔지만 와서 행복한 삶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하고 가요. 요 밑에 여기 가면 그 무슨 국밥 생각이라는 게 요 저쪽 나가면 거 있거든요. 저도 끝나고 정리하고 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밥 생각 가서 시간 되시면 국밥 한번 먹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들은 좀 전부 넣어서 다시 좀 더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안 써. 잠깐만. 고마워.